3월이면 곳곳에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꽃 대신 기습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고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3월 영동지방 폭설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첫날부터 강원도에 무려 8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동지방 폭설 원인이 뭘까요? 3월 1일이었죠. 이제 중부지방으로 계약골이 통과하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계약골로 인해서 전국에 한 40에서 80mm 이례적인 봄비가 내렸는데요. 그만큼 습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영동 지방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북동서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온도 차이에서 동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졌고, 네. 이 구름이 동풍에 의해서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면서 눈 폭탄을 쏟아붓게 된 것이죠. 예. 네. 차고 습한 동풍으로 인해서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진 거군요.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습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눈은 수분량에 따라서 이제 마른 눈이라고 부르는 건설, 또 젖은 눈으로 불리는 습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네. 건설은 이제 매우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해 올 때 그 전면의 기압골에서 내리는 눈인데요. 쌀아기 눈으로 우리는 이제 부르죠. 예. 네. 그러나 습설은 많은 습기를 포함한 눈으로 대개 한방눈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동해안 폭설은 한반도로 습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가 동해상의 수증기가 강원 영동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매우 습기가 높은 습설이 내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 먹은 솜처럼 눈도 습기를 머금어서 무거워지는 거군요. 그런데 이 무거운 습설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습설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에 1m. 네. 예, 눈이 쌓이면은 보통 눈 같은 경우 건설, 마른 눈일 경우 같은 경우는 150kg 정도 돼요. 네. 근데 습설인 경우는 300kg 정도나 2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가로 10m, 세로 한 20m인 비닐하우스에 만일 눈이 습설이 50cm 쌓인다고 한다면 무게가 30톤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 15톤 트럭 두 대가 올라가 있는 무게가 되는 것이죠. 예. 네.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선 한 척이 침몰을 하고 비닐하우스 축사가 잇따라 붕괴가 되었죠. 또 정전으로 인해서 4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차량 수백 대가 고립이 됐고요. 눈길 교통사고 수십 건이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예. 도로 11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최소 수백 대 이상이 눈길에 갇히면서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밤늦게서야 통행이 재개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내린 눈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3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일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지역은 일단 뭐가 있냐면 동해, 그다음 태백산맥이라는 두 가지 지역 요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눈의 고장답게 50cm 정도 넘게 내려야 폭설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3월에 강원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렸던 것을 보면은 1971년 3월 3일이었죠. 진부령, 대관령, 설악산 등에 1m와 가까운 폭설이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춘천과 속초로 오가는 시외버스 27대가 인제군 원통리에서 발이 묶이면서 승객 300여 명이 이틀째 갇히기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2004년 3월 4일과 5일에도 태백, 영월, 정선 등에 20에서 3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축사가 22동, 비닐하우스가 8.62헥타르, 인삼시설이 28.1헥타르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3월 4일과 5일에도 삼척에 110cm, 예. 동해에 89cm, 고성 60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당시 폭설로 한 명이 숨지고 축사가 20동, 비닐하우스 6.71헥타르, 버섯시설 11동, 공공시설 13개소 등이 피해를 봤죠. 예. 2010년 3월 9일과 10일에도 대관령 120cm, 고성 65cm 등 폭설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1.89헥타르와 인삼시설 5.52헥타르가
피해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50cm는 넘게 내려야지 폭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강원 지역에는 3월에 눈이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네. 거군요. 그런데 3월은 물론 완연한 봄이 찾아온다는 4월에도 이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에도 봄을 시샘하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예. 2019년 4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대관령이 23.8cm, 평창 용평이 21.4cm, 정선 사북이 16.6cm 등 많은 눈이 내렸고요. 또 2017년 만우절인 4월 1일이죠. 네. 산간을 중심으로 곳곳에 거짓말처럼 10cm 안팎의 눈이 쌓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강원 지역은 3월과 4월에도 폭설이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 만큼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 피해가 있고요. 눈의 압력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되는 설화 피해, 또 쌓인 눈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눈사태 피해, 젖은 눈이 송전설이라든가 가설물에 부착돼서 발생하는 착설 피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도 차량이 6시간 이상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원 영동으로 여행하실 분들은 체인이라든가 염화칼슘, 삽 같은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를 하시고요. 기상 상황을 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 예. 눈이 내린다면 반드시 차량은 2단 기어의 반크러치로 출발하셔야만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폭설로 눈길에 차량이 많이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하신 다음에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나 휴대전화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요. 만일 차량에서 이탈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처, 열쇠를 반드시 꽂아놓고 대피를 하시고 담요라든가 두꺼운 옷 등을 걸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량 히터 작동을 한다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예. 차량 눈을 갖다가 치워주셔서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 제설 차량이라다 구급차 진입을 위해서 갓길의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사실 눈 하면 보통 낭만적인 모습을 쉽게 떠올리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눈은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평상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